영식 씨가 또 불안한 얘기를 합니다. 전면 주차해도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식 씨, 찔밥이면 그냥 후면 주차하세요. 무슨 전면 주차를 하는데 이 긴 차를. G90 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멋없는 남자다.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0기 2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역시나 애견답게 바베큐장 앞에 모여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아무도 불을 피우지 못하고 있네요. 근데 갑자기 남자분들이 영자 씨를 향해서 번개탄이 없으면 불을 어떻게 피워야 되죠? 라고 물어봐요. 이걸 왜 영자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영자 씨는 웃으면서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부채질 열심히 하세요. 어허허허 하고 이제 억지 웃음을 지으시네요. 그리고 보다 못한 테토녀 영자 씨는 이제 남자분들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수출 여기다 올려라. 부채질 해라. 근데 영자 씨 눈에는 남자들의 부채질조차도 마음에 들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부채질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이쪽에서 하세요. 허허허허 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근데 이게 남자분들이 뭐 고기도 안 구워보셨나? 고기를 구우면서 영자 씨한테 또 질문을 해요. 돼지고기를 센 불에 구워야 되는지 약한 불에 구워야 되는지 그걸 왜 물어보죠 지금? 이게 뭐죠? 이 남자분들 뭐 고기도 안 구워봤나? 뭐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는 뭐 너무 세게 하면 겁만 탄다라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죠. 근데 고기를 구워서인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남자들이 영자 옆으로 다 모여드네요. 그리고 영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확실히 매력적이게 보였대요. 여리여리한 분위기 속에서 야무진 면모를 볼 수 있었다. 어쨌든 그리하야 고기는 다 구워졌고요. 찌질남들 아니죠. 애견남들의 첫날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뭐야? 근데 회식 장면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서로를 알아간 솔로 남녀들 이러면서 그냥 회식 장면이 끝나버리는데요. 역대 이렇게 회식 장면이 빨리 끝난 적이 있나? 뭐가 없어도 진짜 없었나 본데.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솔로분들이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제작진은 얘기해요.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을 공개할 시간이다. 아마 영자 씨가 좀 표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첫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수네요. 응? 근데 갑자기 여자분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여자분들이 처음 등장하실 때 춤을 추셨는데 그 춤을 그대로 또 추시는 거래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별게 아니니까 되게 벙찌게 되네. 되게 별게 아니군요. 영수의 선택은 영자였습니다. 그렇지. 영자 씨가 좀 화려하게 예쁜 스타일이긴 하죠. 근데 저 지난주에 영자 씨는 누구 선택했더라? 영자 씨도 영수를 골랐던가요? 자, 두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호네요. 자, 영호 씨의 선택은 영숙이었습니다. 두 분이 말도 안 되는 강남 스타일 말춤을 같이 추시네요. 영자 씨 영식 씨 골랐나요? 자, 세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깔끔하게 생긴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남자 영식이죠. 영식 씨의 첫인상 선택도 영자입니다. 영자 씨가 좀 대중픽이긴 해, 확실히. 자, 네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애겐 중에 상애겐 영철 씨입니다. 저도 주변에 한 애겐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영철 씨는 그 괴가 좀 달라요. 애겐남이라는 단어를 의인화하면 딱 영철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영철이 제일 남자다운 사람한테 주는 이름 아니었나? 근데 어떻게 이분이 영철 씨가 되셨지? 결정적일 때 또 한다면 하는 남잔가? 우리의 쌉 애견남 영철 씨의 선택도 영자였습니다. 영자 씨 지금 세 표죠? 남자 4명 넣었는데? 근데 그렇게 예쁜가? 영자 씨가? 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막 누구를 막 편들고 이런 거는 아닌데 영자 씨보다 현숙 씨가 훨씬 예쁘지 않아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자, 다섯 번째 남자 광수 씨가 등장합니다. 볼수록 곽튜브님을 너무 닮았다 진짜. 광수 씨의 선택은 옥순이었습니다. 그쵸, 명색이 옥순인데 영표는 너무 슬프죠. 이 기수는 영자 현숙이 제일 이쁘긴 하죠. 저도 현숙. 그쵸. 뭐 영자 씨도 막 귀염상이긴 한데 저는 현숙 씨가 좀 넘사벽 같은데. 자, 마지막 남자가 등장합니다. 상철이죠.
오, 상철 씨는 현숙 씨를 골랐습니다. 그리하야 영숙 한 표, 영자 세 표, 옥순 한 표, 현숙 한 표, 순자와 정숙은 0표다. 저는 정숙 씨 참 인상 괜찮게 봤는데 어떻게 0표가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현숙님이 낯솔 통틀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다. 근데 저도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있어 사람이. 저도 현숙이 이쁜데 남자들 눈은 좀 다른가 봐요. 이게 약간 조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영자 쪽에서 현숙 쪽으로 좀 넘어간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영자 씨는 약간 좀 귀요미 느낌이고 현숙 씨는 좀 성숙하면서 예쁜 느낌이라서 남자들이 근데 보통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조금 그 이상형이 바뀌긴 해요. 영자에서 현숙으로. 저도 현숙 안정감 있는 얼굴 너무 이쁨. 그쵸? 이게 밸런스가 너무 좋으셔 얼굴이. 다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공용 거실이 나옵니다. 남자 6분이 앉아서 칙칙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옥순과 영자 씨 두 분이 남자들 사이로 파고듭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영자 씨는 한껏 기분이 업됐어. 막 그냥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막 그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처럼 웃는 거 있잖아요. 하하하 막 과도하게 웃는 그런 웃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6명 중에 3표 받았으면 뭐 저라도 어, 뛸 듯이 기쁠 것 같긴 해요. 오. 근데 우리의 애견남 영식 씨가 영자 씨를 톡톡 건드리더니 산책 잠깐 다녀올래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곧바로 영자와 영식은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영자를 흠모하고 있는 많은 남자들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영식 씨는 남자답게 영자를 밖으로 화끈하게 불러낸 뒤에 곧바로 우리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식 씨는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을 합니다. 연애할 때 대화하는 스타일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네요. 영식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너무 장수원 같네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 장수원 씨가 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장수원 씨가 이제 잭스키스 가수였다가 연기자로 데뷔하면서 그 뭐랄까 그 로봇 발연기로 좀 유명해지셨죠. 근데 뭔가 생김새가 좀 닮은 것 같긴 하다 장수원님이랑. 머리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 이 명대사가 있죠 장수원님. 어쨌든 영자 씨는 저는 원래 잘 안 싸우는 타입이다. 꽁에 있는 게 답답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참가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조금 두고 봐야 알겠네요라고 얘기를 드렸겠지만 영자 씨는 워낙에 좀 화끈한 느낌이 있어서 진짜 잘 안 싸우실 것 같아. 그냥 한번 확 지르고 그냥 끝내버리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영식 씨는 얘기합니다. 저도 답답한 게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는 편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식 씨는 과연 그렇게 남자답게 확 지를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우리가 한번 또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영식 씨의 또 대화 스타일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불만이 생기더라도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통은 이제 회피형인 사람들이 본인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제가 봤을 땐 영식 씨 조금 회피 성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불만이 생길 때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대화한다라는 게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한 템포 쉬어야 되고 정제를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감정이 변질이 되잖아, 그렇죠? 아마도 회피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영식은 얘기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영식 씨는 아주 남자답게 멋지게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현재 영자님한테 호감이 제일 크고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라고 남자답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곧바로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자 씨는 원래 다정한 사람을 안 좋아했었대요. 그래요? 남자가 머뭇거리고 낯간지러운 거를 못 견디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머뭇거리고 낯간지러운 거랑 다정한 건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영자 씨는 뭔가 다정한 남자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소심한 남자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영자 씨는 솔로 나라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 기준을 없애고 다정한 남자라도 한번 알아는 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바람직하죠. 그리고 영자 씨는 영식 외에도 영수와 영철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철 씨랑은 대화 한 번만 해봐도
좀 이런 얘기는 죄송한데 정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영철 씨는. 그러니까 영자 씨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아닐까? 영철 씨 같은 분은. 그리고 뭐 영자 씨가 다시 공연 거실로 들어오니까 뭐 어색한 기류가 흐르면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라고 나오는데 30기 시작이 좀 안 좋은데 30기 시작이 좀 아쉬운데요. 이번 기수는 다들 여성스러워서 영수한테 많이 몰릴 듯. 근데 이제 비주얼 깡패긴 하잖아요. 영철 씨, 그 누구야? 영수 씨가 비주얼이 확실히 좀 남다르긴 하던데 운동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영자 씨는 또 굉장히 쎄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남자들은 보통은 나한테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영호 씨가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자 씨는 그렇대요. 쎄하죠. 쎄해도 너무 쎄하죠. 아하, 영자 씨가 진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본인의 연애관이나 연애 지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하나가 다 쎄해. 이 여자 한번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숙과 상철이 따로 대화를 하러 나왔습니다. 예, 상철 씨는 나도 현숙 씨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첫인상 선택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숙 씨가 왜 선택을 했냐면 아까부터 계속해서 아이 컨택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철 씨가 맞대요. 일부러 눈을 마주쳤대요. 현숙 씨한테. 애견남 아닌데 상철 씨는 멋진데. 상철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숙 씨가 너무너무 예쁘셔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현숙 씨는 아주 환한 미소를 또 보여주시네요. 괜찮은데 상철 씨 멘트? 그리고 현숙 씨는 상철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평소에 리드하는 스타일이세요? 관계를? 이라고 물어보고요. 상철 씨는 솔직하게 전혀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현숙 씨가 표정이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리드하는 남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숙 씨가 다시 물어보세요. 리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철 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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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철 씨도 약간 공기를 눈치챘어요. 왜요? 리드하는 남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저는 리드는 전혀 못해요.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숙 씨가 그러세요? 라고 굉장히 당황해야 하는 표정을 보여주시네요. 누가 봐도 현숙 씨는 리드하는 남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현숙 씨도 나서는 타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나서야지. 그렇죠?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잘 맞는다. 대화의 결도, 성격도 뭐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눈치챈 게 맞았죠. 현숙 씨는 자기 방향성이 뚜렷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그런 뚜렷한 성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얼굴에 다 써 있었죠. 아까도. 심지어는 현숙 씨는 외부 활동을 즐기고 상철 씨는 집돌이였다. 그래서 현숙 씨는 벌써부터 첫날부터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파티가 끝나고 다 자러 갔고요. 영철 씨만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제 플러스 점수 드려야죠. 영철 씨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때였으면 혼자 남아서 뒷정리하면은 최소 3점은 드리거든요. 근데 왜 2점을 드렸냐면은 솔직히 리뷰어로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솔직히 영철 씨 1화에서 좀 비호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 그 비호감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2점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충분히 바뀔 수 있겠죠. 아이고 심지어 영철 씨는 자기가 안 치우고 제작진이 치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신데? 그렇게 영철 씨는 모두를 재우고 청소 및 소등까지 완료하고 그제서야 취침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놈의 노래 때문에. 노래 때문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모습을 봤잖아요. 지난주에. 조금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한 선행을 무조건 숨기려고 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되게 겸손을 떨으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티 낼 때는 확실히 좀 티를 내줘야 되더라. 안 그러면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티 안 내고 계속 선행을 하고 열심히 하면은 아무도 그거를 영원히 몰라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티 낼 때는 확실히 티를 내줘야 된다. 영철은 이성적 매력은 둘째라도
엄청 착할 것 같긴 함. 그래요? 저는 좀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대외적인 행동은 저렇게 해도 막상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자기의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함을 유지할 수 있나? 저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약간 착한 아이 증후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도가 높은데 대외적인 행동을 이렇게 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청소를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랑 진짜 착한 거는 좀 저는 별개라고 봐요. 맞아요. 아무도 안 알아줌. 그래요. 티를 내야 돼. 자, 어쨌든 그렇게 솔로나라 30기에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첫째 날이 휙 지나가 버리는 기수도 드문데 뭐가 진짜 없었나 보다. 둘째 날 아침 문을 여는 것은 순자였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섀도우 복싱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아주 멋지네요. 야, 순자 씨가 그 막 대회도 나가시잖아요. 복싱으로 자세가 나오는데. 그리고 영호 씨도 뭐 야무지게 차려입고 러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의 애견남 영철 씨는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철 씨는 막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면서 강아지한테 인사하고 동네 어르신한테 인사하고 뭐 영역 표시를 하고 다니네요. 근데 갑자기 옥순 씨가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어디를 가네요. 아, 복주머니 데이트다. 옥순 씨는 품에서 복주머니를 꺼냅니다. 요거 이제 귀인 복주머니 데이트죠. 옥순 씨와 매칭이 된 귀인 데이트 상대는 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식 씨는 어, 가짜 친절도 제대로 베풀지 못합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라면서 자기가 먼저 차 옆문으로 가요. 이게 전형적인 가짜 면허도 잘 못하는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자한테 차 문을 열어주려면 여자분을 먼저 차 쪽으로 보내고 남자가 뒤에 따라간 다음에 여자분이 뒷문 앞에 서면 남자가 앞문을 이렇게 열면 뒤에 있던 여자분이 앞에 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계산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먼저 차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문을 열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자분들 제발 이딴 거짓 매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불편해. 이거는 진짜 누구 하나 이득 보는 게 없어. 운전도 잘 못하던데 본인 차가 아닌가.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나. 제가 봤을 때는 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시잖아요, 영식 씨가. 근데 G90은 앞자리에 타는 차가 아니라 뒷자리에 타는 차잖아요. 쇼퍼 드리븐 차인데. 그래서 뭔가 렌트를 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변호사시고 자차를 사려면 G80을 사시지 않았을까? G90이 아니라 그냥 킹리적 가심. 참 어설프다,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 차면 운전을 잘 했겠죠. 운전도 더럽게 못했잖아요, 지난 화에서. 아, 근데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어제 보고 영식님 차 타기가 되게 불안해요라고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쵸. 옥순 씨도 타 있었죠, 뒷자리에. 제가 방금 정말 날카롭게 캐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렌트카가 맞습니다. 영식 씨가 차에 타서 시동을 켜자마자 하이패스 룸미러에서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안내 문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차가 아니니까 하이패스 카드가 안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영식 씨는 앞유리에 이 서리가 껴 있는데 앞유리 그 성에 제거하는 방법도 몰라서 이리저리 막 얼을 타고 있네요. 근데 앞유리 성에 제거를 못할 정도면은 아예 자차가 없는 거 아니야? 앞유리 성에 없애는 기능은 거의 모든 차가 다 비슷한데. 근데 옥순 씨가 차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식 씨는 그냥 네 하고 넘어가 버리네. 이거 렌트 같은데 이거. 뭐죠? 영식 씨가 갑자기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기능은 사실은 와이퍼를 찾고 있대요. 자차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차가 있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앞유리에 얼음이 얼면 와이퍼 키면 안 되거든요. 와이퍼 다 망가지는데 이러면.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는데 와이퍼를 켠다는 거는 자차가 없으신 것 같은데? 와이퍼를 못 킨다고? G90을 타면서? 그래서 와이퍼를 계속 못 켜고 있어요. 뭐지 이 남자? 그래서 당황한 옥순 씨는 되게 답답했는지 근데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워셔액 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영식 씨는 맞대요. 차 유리 앞유리가 열었는데 워셔액을 뿌려요? 뭐지? 이 남자의 사고방식? 차 앞유리가 열었는데 워셔액을 왜 뿌리지? 그렇죠. 자차 없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리에 기스도 날 수 있고. 아, 결국에는 영식 씨는 꽝꽝 얼어있는 앞유리에다 대고 와이퍼를 그냥 그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와이퍼를 사용해도 이렇게 한 줄이 계속 그어지게 되죠. 와이퍼 찢어져가지고. 아니 그 와이퍼 고정시키는 법도 몰라가지고 와이퍼를 이렇게 수동으로 계속 잡고 있어요. 한 번 움직이는 그 있잖아요. 그걸 계속 잡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손이 한쪽 손밖에 없으니까 내비에 주소 좀 쳐주실래요?라고 옥순 씨한테 부탁을 하네요. 진짜 되게 멋없다, 그쵸? G90 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멋없는 남자다, 진짜. 그래도 어쨌든 목적지가 뭐 그렇게 멀진 않네요.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영식 씨의 G90은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식 씨는 운전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볼 줄 모릅니다. 자꾸만 영식 씨가 서울로 안 가고 영식 씨가 자꾸만 식당으로 안 가고 서울 가는 쪽으로 빠지려고 하니까 옥순 씨가 길이 이쪽이 아니라고 계속 인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네요. 그렇죠? 조수석의 이름이 괜히 조수석이 아니죠. 운전을 돕는 이제 조수가 타는 자리라 조수석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조수석에 타면은 이제 전국 지도를 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갔거든요. 옥순 씨가 2026년에 조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네요. 소카에서 와이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듯. 소카일까요? 뭘까? 아니면 뭐 막 법인 대표님이 나간다고 하니까 차 빌려주셨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운전을 지지리도 못하는 영식 씨가 갑자기 급격하게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G90처럼 저렇게 조용한 차인데 엔진 소리가 이게 저한테도 들릴 정도니까 거의 풀악셀 밟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옥순 씨는 불안한 나머지 눈을 좌우로 뭐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네요. 운전을 못하면 천천히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두 분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고요. 영식 씨가 또 불안한 얘기를 합니다. 전면 주차해도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식 씨, 찔밥이면 그냥 후면 주차하세요. 무슨 전면 주차를 한대. 이 긴 차를. 그래서 영식 씨는 전면 주차를 했는데요. 진짜 주차를 개떡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눈 감고 주차해도 영식 씨보다 주차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 주차를 이렇게 했대? 그 1화에서 회장님 코스프레한 출연자가 영식 아니었나요? 차는 어떻게 가져온 거지? 올 때는 친구분이 운전하신 것 같던데요. 블러 처리가 돼 있긴 한데 제가 얼핏 번호판을 봤을 때 허는 아닌 것 같아. 주차를 어떻게 줬다 이랬을까? 어쨌든 두 분은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다고 하네요. 맛있겠네. 그리고 옥순 씨는 갑자기 밸런스 게임 문제를 출제합니다. 아메리카노 고소한 거 좋아하세요? 산미 있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네요. 영식 씨는 고소한 걸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옥순 씨는 리액션이 참 좋아요. 그치 맞지 고소한 게 맛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식 씨가 그래서 고소한 걸 좋아해서 안티구아나 브라질 원두를 많이 마신다는데요. 과테말라 안티구아랑 브라질산 원두가 이 고소한 맛으로 대변되는 원두는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쪽 원두를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해. 영식님의 얼굴이 아깝네요. 그죠? 영식 씨가 얼굴이 참 깔끔하게 잘생기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옥순 씨는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고소한 거 좋아하고 잘 먹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식 씨가 약간 그 지적 허영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식님이 최근에 차를 새로 바꿔서 운전이 약간 미숙했던 거래요. 영식 씨 차가 맞긴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차를 바꿔서 미숙한 게 아니라 그냥 미숙한 것 같은데 와이퍼도 못 키더만. 근데 뭐 성격은 되게 섬세하고 좋은 것 같대요. 단지 운전이 서툴러서 그렇지. 근데 옥순 씨 마음속에서는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나서 확실히 정리가 좀 됐대요. 나랑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재미가 없었대요. 그죠. 너무 모르죠. 첫 차를 산 지 얼마 안 된 건가. 근데 첫 차를 사도 G90이잖아요. 저거 한 1억짜리 차인데 뭔가 좀 의심쩍긴 하죠. 낯설 나온다고 구입한 건가? 이게 뭔가 냄새가 좀 나긴 나.
아마 뭐 나중에 라방 나오셔서 뭐 차가 자기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거 해명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식 씨 인터뷰도 나옵니다. 옥순과 데이트 뭐 즐거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여전히 영자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또 제가 약간 이런 거 형사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꾸밈이 있나 진짠가 가짠가 이런 거 판별하는 형사기 때문에 영식 씨의 차는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공용 거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영수 씨가 그곳을 찾아왔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안 그래도 순자를 좀 찾아가려고 했대요. 오, 영자가 아니고? 아, 선크림 때문이래요. 선크림을 빌려주기로 해서. 그래서 순자 씨는 뭐야,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올리브영이야 뭐야? 왜 나한테 선크림만 찾아? 라고 또 드립을 치시네요. 아, 순자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순자 씨 매력 있어요. 옷을 약간 좀 지그재그 에이블리 느낌으로 입으셔서 그렇지 귀엽죠? 매력 있죠? 근데 순자 씨가 오히려 먼저 약간의 좀 추파를 던져봅니다. 저 밖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저한테 선크림 받으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수와 영숙 둘만 남았는데요. 영숙 씨가 두리번거리고 영수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니까 이 여자도 영수한테 지금 흑심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영수는 얘기해요. 본인은 이제 외동이고 여자 형제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대요. 예를 들자면 영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관심이 있었다.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지자랑이네 결국은. 근데 반대로 되게 잘 맞고 통한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알고 보니 영수한테 관심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영수는 연애할 때 좀 신중한 편이 되었대요. 이해가 되네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오, 그리고 영수 씨는 금사빠가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전부 다 부합해야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편이래요. 와, 연애하기 되게 힘들겠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이래서 무슨 연애를 해, 근데?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에 영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영수 왔다. 라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영수가 정막을 깨고 먼저 뱉은 한마디는 순자님 저 선크림 좀 주세요. 였습니다. 올리브영인데. 그리고 순자 씨는 능글맞게 오늘 영수 옷 멋지게 입었는데 멋진 몸 실루엣이 좀 드러나는데 라고 굉장히 불쾌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영수는 부끄러우니까 몸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영수 씨와 올리브영 직원인 순자 씨는 같이 뭐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그리고 순자 씨가 그냥 막 직진을 해버립니다. 나는 그냥 직진할 거래요. 나 마음에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쌉 애견남 영수 씨는 하루밖에 안 됐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호감이 가고 뭐 이런 거는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진짜 되게 조심스럽네, 영수 씨. 그리고 순자 씨는 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일단 알겠고 나중에 자기소개하고 나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직진하시네, 진짜. 근데 영수 씨 멋있긴 해요. 남자답고. 그리고 카메라는 여자 숙소로 이동하고요. 영자, 순자 두 분이 이제 꽃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럽게 떠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 씨가 영자 씨한테 질문을 합니다. 남자 외모 vs 가치관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영자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 외모요라고 얘기하네요. 솔직하시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막 외모 vs 재력도 아니고 외모 vs 뭐 개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외모 대 가치관이면은 가치관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우선순위가? 당연히 외모 아니야? 영수가 호감이 없어서 돌려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상 영수가 지금 약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영자 씨잖아요. 영자 씨랑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갑자기 또 화면이 전환되면서요. 정말 개 뜬금없는 안마의자 광고가 나오는데 요즘 안마의자가 되게 잘 나오네. 무슨 아이언맨 수트 입듯이 이렇게 막 착용이 되네요. 신기하네. 자, 드디어 화면이 전환되고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솔로분들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루한 시간 잘 버텨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부터는 좀 볼만하겠죠? 근데 이번 기수 있잖아요. 30기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자, 자기소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남자, 우리들의 고유 영수죠. 도돌리님은 MBTI가 뭐예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최근에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ENTP가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제 주변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MBTI 검사를 다시 해봤거든요. 근데 열심히 문항을 체크했는데 가짜 사이트였던 거예요. 한 30분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제를 하라는 거야. 열받잖아요. 너무 열받잖아요. 아주 짜증난다 이러고 그냥 그 30분 설문조사한 걸 껐어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한 30분 그 문항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바뀐 MBTI는 무엇일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두 번째 검사를 한 사이트도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마지막에 돈을 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받아서 그냥 MBTI 검사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꺼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ENTP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바뀌긴 바뀌었을 텐데 I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다들 저한테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영수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영수 씨 사는 곳은 서울 중구, 나이는 92년생 33살이라고 합니다. 영수 씨는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브랜드 기획팀에 재직 중이시라고 하네요. 현대중공업과 신라 면세점을 거쳐서 패션 브랜드에 입사를 했다. 접점이 없는데. 저런 분들 보면 참 신기해, 그쵸? 기존의 이력을 전혀 살리지 않아도 뭔가 좀 직장을 좋은 데를 잘 구하는 사람들 되게 신기하죠. 부산 외고를 나오셨다고? 야, 저 비주얼에 공부까지 잘했다고? 그리고 영수의 외적 이상형은 고양이상 여자분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 씨의 거리 제한은 차로 1시간 반 이내인 경기도권까지만 연애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러면 이제 영자 씨가 계속 그 순환 근무니까 아웃이고 현숙 씨는 캐나다 사시니까 또 아웃이 되겠죠. 그리고 영수 씨는 보통 집, 일, 운동 이렇게만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영수 씨의 유일한 취미는 주말에 단골 카페 가서 사장님이랑 수다 떠는 거라고 하네요. 뭔가 잘 어울리긴 하네. 그리고 영수의 마음속에는 3명의 후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두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호네요. 영호 씨의 나이는 92년생 33살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 보이신다. 저 영호 씨는 진짜 20대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영호 씨의 직업은 에너지 전력 공기업에서 배관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신다는데요. 엔지니어래요. 진짜 안 어울리네. 근무지는 경상북도 김천이라고 하네요. 사는 곳은 대구 사시고 고향은 또 경기도 안양이시라는데요. 전국구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래요. 특이하다. 그래서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서 5년 동안 군복무를 또 하셨다는데요. 대단하네. 그리고 전역 후에 엔지니어가 되셨다. 진짜 대단하신데? 트로트 가수 비주얼인데 반전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영호 씨가 해군사관학교에 간 이유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대요. 어쩔 수 없이 가셨다고. 그리고 영호 씨는 본인의 장점으로 부드러움 속의 강인함을 꼽습니다. 근데 제가 영호 씨의 이력을 몰랐다면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뭐 자기를 잘 모르네라고 얘기했겠지만 뭔가 해병대 5년 장교로 계셨으면 진짜 강인함은 있을 것이고 겉보기가 부드러워 보이기도 해서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부드러움 속의 강인함. 잘 큰 청년 같아요. 그니까요. 솔직히 영호 씨도 좀 비호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 듣고 나니까 되게 건실한 느낌이 좀 드네. 영호 씨는 좀 애견남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영호 씨의 이상형은 동양적이고 수수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연예인으로 치면은 김태리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영호 씨의 요즘 취미는 커피라고
하네요. 뭐 바리스타 뭐 이런 것도 즐긴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애견남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호 씨의 마음속에도 세 분이 있다고 하네요. 와우. 그리고 영호 씨는 북한과 거의 맞닿아 있는 백령도에 근무를 할 때도 부산에 있는 여자랑 장거리 연애를 5년이나 했기 때문에 장거리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의 한국 끝과 끝이네. 아, 그리고 영호 씨가 정말 멋진 얘기를 하네요. 장거리 연애는 거리보다도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한국이 막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서울, 부산 해도 사실은 뭐 KTX, SRT 이런 거 타면은 생각보다 금방이긴 하거든요. 근데 꼭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막 장거리니 뭐니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혼나야 돼. 그렇죠? 의지박약이야, 의지박약. 자, 세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영식인데요. 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나이는 92년생? 또 33살이라고 하네요. 되게 어려 보인다. 영식 씨도. 영식 씨의 직업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영식 씨는 본인의 장점으로 일이 굉장히 바쁘지만 그 와중에도 연락이 잘 된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대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웬만한 피드백은 빠르게 수용을 하는 편이래요. 네, 뭐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죠. 근데 오늘 시간상 약간 여자분들 자기소개도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영식 씨 자기소개가 그냥 싱겁게 끝나버리고요. 네 번째 영철 씨의 자기소개입니다. 영철 씨 자기소개도 좀 궁금하거든요. 영철 씨는 91년생 34살이라고 하네요. 영철 씨는 수학교육과를 나와서 수학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대구와 경북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인 태양광 발전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는데요. 뭐지? 근데 어쨌든 태양광 요즘에 아주 각광받는 직업이긴 하죠. 영철님 노래 부르지 마요. 그니까요. 이런 얘기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좀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리고 영철 씨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취향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편이래요, 영철 씨가. 그래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자기 취향 되게 고집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철 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더 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냥 딱 봐도 냄새가 나는데? 고집 되게 셀 것 같은데? 아, 나왔죠. 영철 씨는 자신 있게 자신의 취미는 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마 또 노래를 하진 않겠죠? 불안한데. 그래서 영철 씨가 근데 뭐 취미는 취미고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눈치도 없는 참가자분들이 보여줘, 보여줘라고 난리 부르스를 추기 시작하네요. 킹받네. 그래서 영철 씨가 화이트, 그러니까 핑클이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캐롤, 그거를 좀 부르기 시작하시네요. 제가 근데 웬만하면은 노래 부르면 스킵하거든요. 하도 그냥 영철 씨가 노래 갖다 이제 유난을 떠니까 제가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 지금 음량 2칸 키웠거든요. 음량 2칸 키우고 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어폰도 제가 두 쪽 다 끼겠습니다. 어디 영철 씨 노래 아주 유난을 떠는데 제가 한번 제대로 들어볼게요. 전형적인 일단 염소 창법이거든요. 떨려가지고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박자 다 놓치고 있죠. 이 발성도 엉망이고 엉망진창인데요 노래가. 저도 노래 되게 잘 못하는데 내가 더 잘하겠는데. 괜히 소리만 키웠네. 넘어가도록 하죠. 배운 거라는 게 더 충격적인 사실. 그니까요. 근데 배워서 저 정도면은 안 배웠을 땐 어떻다는 거지? 만 곡을 넘게 부르고도 저 실력이면 그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영철 씨는 또 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상형은 배려의 결이 맞는 사람이래요. 너무 쎄하죠. 꼭 본인은 배려심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제가 봤을 땐 그러거든요. 영철 씨도 뭔가 배려를 하긴 하되 뭔가 뒤틀린 배려하는 사람일 것 같아.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많이 배려했는데 너는 왜 내가 한 것처럼 안 해? 라면서 약간 억지 부리고 생떼 부리는 유형? 자, 안 봐도 벌써 보이죠?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영철 씨는 끌린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냄새가 나, 쎄해. 뭔가 고집 되게 세고 자기가 하는 관계에서의 배려가 되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그런 유형의 사람? 그런 냄새가 나요. 배려받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보여요. 그쵸? 이전에 이제 긴 연애를 하시면서 뭔가 서로가 서로를 서툴게 대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긴 연애하면서 노하우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대했고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형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질문 나왔죠. 영숙 씨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영철 씨는 연애 중에 싸우면 어떤 이유로 싸우는지 질문을 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영철 씨는 쎄한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싸움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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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피형이란 뜻이죠. 꼭 회피하는 사람들이 저는 싸움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영철 씨는 웬만하면 싸울 때 자기가 혼나는 편이래요. 그리고 영철 씨의 마음속에도 세 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영철 씨는 사람 vs 일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조건 사람이래요.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밤을 새더라도 만나기 전날에 일을 다 끝내놓는 스타일이래요. 좋아하는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늘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꼭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 이것도 모르는 거죠, 뭐. 지켜봐야 알죠, 뭐. 자, 다섯 번째 남자 광수입니다. 광수 씨도 92년생 33살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광수 씨는 과학고를 졸업을 하셨대요. 뒷정리한 것도 상대가 칭찬하면 그냥 웃고 가만히 넘어가면 될 것을 굳이 제작진이 했다고 지어서까지 말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취한 건 아닌지 정답입니다. 저게 정답이죠. 굳이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것까지 딱 봤을 때 뭔가 그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선한 자기 자신한테 취해 있는 거죠, 뭐. 오, 광수 씨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근로 역군이셨군요. 요즘에 제일 핫하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광수 씨의 인생 가치관은 상대방은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연애 스타일을 선호하신대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이제 애견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광수 씨는 화성에 사신대요. 경기도 화성.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정숙 씨가 가만히 손을 들더니 혹시 광수 씨 애견남이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광수 씨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애견남이다. 근데 갑자기 광수 씨가 또 매력 발산을 한다고 하는데 뭘까요? 그럼 그렇지. 또 노래를 부르네요. 오, 그래서 성시경 씨의 내게 오는 길을 부르는데요. 근데 영철 씨보다 훨씬 잘 부르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고수는 원래 이렇게 묵직하게 한 방을 날리는 법이거든요. 이게 영철 씨는 잽을 계속 날리잖아. 나는 취미가 노래고요. 뭐 노래 녹음한 게 10,000개나 있고요. 막 어쩐지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 했어. 광수 씨가 노래 훨씬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입만 열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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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놓고서는 막상 멍석 깔아주니까 염소창법이 나오고 그쵸? 근데 실망이 대단히 컸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곽튜브 아니 30기 광수 씨의 노래 잘 들었고요. 노래 잘하시네. 자, 마지막 남자 상철의 차례입니다. 상철 씨 좀 궁금해요. 광수님은 덩치가 커서 그런가 좀 귀여움, 그쵸? 그리고 광수 씨 같은 분이 은근히 또 여자들한테 수요가 있는 상이야, 그쵸? 상철 씨는 89년생 36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현숙 씨가 나이 딱 좋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숙 씨도 조금 나이가 있으신가 봐요. 상철 씨는 강서구에 살고 계신데요, 서울. 직업은 세무사. 그리고 여자친구만 생긴다면 결혼에 대한 준비는 다 완료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상철 씨의 이상형은 하얀 얼굴이다. 그리고 상철 씨는 본인은 집돌이지만 나를 집에서 꺼내줄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그럼 현숙 씨랑도 잘 맞겠는데? 근데도 상철 씨는 재롱잔치를 하나 준비하셨다는데요. 노래만 아니면 좋겠는데? 상철 씨가 준비한 재롱잔치는 매끈매끈 챌린지라는데요.
상철 씨는 막 뭐죠 이건? 뭐 이상한 춤을 막 추는데? 아니 근데 웬 이상한 거지 같은 노래 부르는 거보다 이런 게 훨씬 재밌잖아. 보기 좋은데? 노래보다 훨씬 난데요. 상철 씨 용기가 가상하고 재밌어서 플러스 4점 드리겠습니다. 참신했어요. 앞으로는 노래 말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장기자랑 하면 맨날 뭐 자기소개할 때 노래 부르는 거 난 좀 너무 식상해. 진짜 잘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영자 씨가 질문을 하나 하네요. 집돌이라서 꺼내주길 원한다고 하셨는데 매주 꺼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집돌이 분들은 매주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철 씨는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주 1회까지가 딱 좋대요. 굳이 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래도 뭐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가끔씩 좀 두고두고 회자되는 장기자랑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28기 영숙 씨 그 드라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본인의 처지랑 딱 맞는 가사여서 저는 그거 되게 좋았어요. 역대 최고의 장기자랑을 꼽으라면 저는 28기 영숙 씨. 그 이후에 보여주신 모습은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장기자랑은 되게 역대급이었고 또 26기 누구였더라? 그 현숙 씨 있잖아요. 너에게 1년 365일 뭐 그것도 뭐 재밌었죠 뭐. 상철 씨 마음에도 3명의 여자가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분들의 자기소개입니다. 근데 2화에 여자들 자기소개까지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30기가 그렇게 큰 재미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화에 여자 소개까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8화에 끝날 확률이 높은 거잖아. 그렇죠? 보통 이제 노잼 기수가 8화에 끝나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들의 고유 영숙이네요. 영숙 씨의 나이는 91년생 34살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남자분들보다는 한 살 누나네. 빌런이 없나 봐요. 근데 그렇다고 또 빌런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에 다 나오니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영숙 씨는 서울시 동작구에 사신대요. 직업은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계시고 전공은 또 약학대학을 하셨대요. 영숙 씨 자기소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본인은 되게 꾸준하게 뭐를 잘 하고 뭐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뭐 꾸준함을 토대로 해서 신뢰를 쌓는 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그다지 재미가 있진 않네. 어쩜 이렇게 자기소개를 재미없게 하실까? 뭔가 약간 좀 그 정해진 틀로 콱콱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이구심만 들고 재미도 없고 좀 그러네요. 그리고 영숙 씨는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본인의 장점이래요. 그리고 영숙 씨가 바라는 배우자상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상투적이고 재미가 없네. 재미 더럽게 없네 진짜. 그리고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해와 포용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졸려. 자기소개가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영숙 씨 좀 실망인데. 언제 끝나나 영숙 씨? 끝났네요. 자, 두 번째 참가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숙 씨입니다. 정숙 씨는 93년생 32살이라고 하네요. 사는 곳은 의정부, 경기도. 전공은 단국대학교에서 법학 전공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숙 씨의 직업은 앞서 소개가 됐다시피 경찰 공무원이시죠? 이야, 7년 차라고요? 되게 꽤 오래되셨네. 그리고 정숙 씨는 본인의 장점으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성실, 긍정, 솔선수범하는 멋진 학생이다라는 얘기가 매년 기록이 됐대요. 그래서 정숙 씨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른 마음가짐 하나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정숙 씨 뭔가 호감이야. 약간 뚝딱거리긴 하는데 뭔가 약간 귀여움이 있어 정숙 씨는. 그리고 정숙 씨의 이상형은 겉모습은 테토남, 성격은 애견남이었으면 좋겠대요. 딱이네 이번 기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영철 씨는 굉장히 수줍게 손을 들어가지고 애견남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라고 굉장히 애견남스럽게 질문을 하네요. 정숙 씨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애견남이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렇게 정숙 씨의
자기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정숙 씨 뭔가 호감이야. 호감이가 사람이. 자, 세 번째 여자 순자의 차례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다들 순자 팬클럽이 됐다는데요. 다들 막 몸매 너무 좋아. 라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칭찬을 하시네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가? 복싱 하시잖아. 그쵸? 순자 씨의 나이는 95년생 30살이라고요? 조금 들어 보이시는데? 30살? 이야, 전혀 예상을 못했네. 되게 누나일 줄 알았는데. 울산에서 태어나셨고 지금은 관악구에 사신다고 합니다. 직업은 헬스 브랜드에서 상품 기획 및 개발을 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뭔가 약간 노안이라기보다는 좀 스타일링 문제? 헤어스타일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순자는 얘기합니다. 취미는 운동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복싱을 좋아하신다. 와, 지금까지 복싱 경기를 14번이나 하셨는데 10승 4패래요. 이거 엄청 잘하시는 건데. 대단하신데. 그리고 순자 씨 이상형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남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순자 씨는 개인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을 굉장히 극혐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잦은 만남을 선호하지는 않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대요. 근데 이러면은 사실 결혼하면 안 되긴 해, 그렇죠? 그냥 연애만 하는 게 좋겠다, 순자 씨도. 자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결혼하면 쉽지 않죠. 자, 그리고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영자의 자기소개네요. 근데 이번 기수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소개도 재미가 없냐, 다들. 지금 저 이거 계속 보고 있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30기 이거 쉽지 않네. 여러분들 다들 보셨어요? 이번 화? 나만 재미없나? 자기소개 원래 한두 명 정도는 뭐가 이렇게 팝콘처럼 팡팡 튀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는데 없네. 그리고 이제 최고 인기녀가 영자잖아요. 지금 영자 씨가 자기소개를 하러 올라오는데 기대가 하나도 안 돼. 큰일이네. 남자 여자 자기소개를 한 번에 할 정도니까. 그렇죠. 이제 나는 솔로 짬밥이 좀 있으신 분들은 2주차에 자기소개가 다 나온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한테 주는 선물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가방을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나는 솔로 볼 때는 우중충하다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보면 세균맨 키링을 또 달았거든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안에 든 건 없어요. 자, 뭐 어쩌겠습니까? 봐야죠. 지금 영자 자기소개를 봐야 되는데 이거 플레이 버튼에 손이 안 가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솔직히 말하면 영자 씨 자기소개도 1화에서 거의 나왔잖아. 직업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현숙 씨 것도 좀 많이 노출이 됐고 그냥 보죠 뭐.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힘내야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이제 어차피 편집본을 올릴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올릴 거니까 억텐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억텐으로. 왜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새로 고침 눌러버렸네 이거. 억텐도 안 되네 이거. 자, 억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와, 다음 순서는 우리의 인기녀 영자 씨의 자기소개입니다. 기대가 되는 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자 씨 저 코트 입은 거 봐. 약간 회색 계열, 화이트 계열 코트 입으셨는데 너무 멋지신데 코트가. 와, 영자님 소개 너무 기대된다. 그니까요. 저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영자 씨 나이가 93년생 32살이시래요.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하시는 일은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에서 근무 중이시래요. 진짜 대단하시다. 와, 진짜 몰랐다. 건설회사에서 일하실 줄은. 게다가 사무직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대반전. 완전 테토녀잖아. 미치겠다 진짜 대박이다. 상상도 못한 정체다 진짜. 건축 설비 엔지니어로 경력이 무려 9년 차시다. 그리고 또 영자 씨가 일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곳은 서초구고요. 거주는 광진구에서 하신대요. 저 광진구 되게 자주 가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자주 간다고요. 그리고 영자 씨의 취미는 캠핑과 요리다. 한식 뭐 무슨 자격증을 또 따셨대요. 몇 번을 보여주는겨. 그니까요. 이거 뭐 몇 번을 보여주는 건지 참.
오, 그리고 영자 씨는 취미로 낚시도 하신대요. 이거는 좀 흥미가 생기는데? 왜냐면 저도 낚시를 태어나서 한 3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할 때마다 기억이 좋아가지고 낚시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어가지고 갑자기 잠이 확 깨네. 혹시 낚시 즐겨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낚시 뭔가 좀 흥미가 재밌었어요, 저는. 오, 영자 씨는 최근에 쭈꾸미 낚시를 하신다는데요. 뭐 저는 잘 몰라요, 뭔지는. 취미 부자시네. 저도 몇 번 낚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 손맛이 짜릿하던데요, 진짜로. 그 돈 내고 하는 낚시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저수지나 이런 데서 하는 낚시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 내고 하는 낚시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도파민 중독된 사람들이 가도 재밌을 만한 낚시터인데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도 아니고 물 3에 고기를 한 7 정도 풀어놔가지고 낚싯대를 넣으면 그냥 걸리거든요. 와, 손맛 진짜 짜릿짜릿하던데요, 진짜로. 초심자의 행운으로 꽤 잘 낚으셨다고. 저랑 비슷하게 그런 유료 낚시터 가신 거 아니에요? 넣으면 그냥 걸리던데. 잘 잡히면 재미있죠. 그죠? 첫 낚시는 저수지에서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어릴 때였거든요. 근데 그 되게 깊은 시골에 산속에서 그 어슴푸레하게 그 물 한 개가 쫙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과 새벽의 중간쯤 그때 이제 잔잔한 저수지에다가 이제 낚싯대를 들이우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그런 낚시를 했었는데 그 분위기랑 공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근데 한 마리나 낚았을라나? 근데 그 기억만 있었다면 제가 낚시를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 유료 낚시터 그 물 3 고기 7이었던 거기 기억이 너무 짜릿해가지고 낚시가 정적인 취미가 아니라 이게 도파민 중독자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취미구나. 그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넣으면 나와, 넣으면. 이게 쭈꾸미 낚시가 뭔가 했더니 바다 낚시였군요. 근데 영자 씨가 또 본인 제공 자료로 본인이 바다 낚시하는 영상이랑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본인의 직업이랑 취미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쵸? 제공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네. 아이고, 그리고 영자 씨는 뭐 재봉틀이랑 바느질 이런 것도 즐겨 하신대요. 되게 부지런하신가 보다. 브이로그 찍는 거를 좋아하시나 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영자의 어찌 보면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완공이 될 때마다 다음 현장으로 근무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주말 부부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야, 근데 이거 쉽지는 않을 거야, 그쵸?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야, 근데 진짜 예를 들어 자가를 경기도권에 구매를 했는데 지방 쪽으로 계속 발령이 나서 몇 년씩 살아야 되면 그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자식은 어떻게 키우죠? 쉽진 않겠다, 진짜. 유튜브도 하신대요. 근무의 이동 텀은 2년에서 3년 정도다. 어우, 뭐야. 근데 영자 씨는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을 해두셨대요. 요즘 서울 집값이 장난이 아닌데 대단하시네. 그리고 영자 씨는 만나는 빈도도 다 상관이 없대요. 매일 봐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좋대요. 와, 근데 영자 씨는 심지어 근무지가 계속 옮겨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말에도 출근을 하신대요. 연애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아픈데? 그래서 영수 씨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네요. 주말 부부가 되면 자녀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중요한 문제죠. 육아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이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아. 그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자는 그래서 자녀 한 명만 생각 중이시라고 하고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육아휴직을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안 되면 돈을 써서 육아를 좀 맡기고 싶대요. 근데 요즘 세상에 뭐 이런 거를 뭐 욕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또 이런 게 걸리는 남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또 존중해 줘야지. 그리고 영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자의 조건들이 영수 씨한테는 좀 문제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뭐 영수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한테 다 문제가 되겠죠. 영자의 조건이. 그리고 영자 씨의 이상형은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원래는 키도 보고 외모도 보고 성격도 봤대요. 그게 과연 없어졌을까? 전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한 번 얼빠는 영원한 얼빠죠. 근데 뭐 영자 씨 자체가 뭐 예쁘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뭐 봐도 되죠. 근데 제가 뭐 모르긴 하지만 영자 씨도 그냥 얼핏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결혼과 잘 맞는 사람일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저뿐만 아니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자, 다섯 번째 여자입니다. 옥순 씨네요. 옥순 씨도 92년생 33살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시의 동작구. 네 자매 중에 셋째 딸이다. 어떻게 네 자매가 나왔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하셨다고. 그렇게 무용을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 중이시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필라테스가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한데 뭔가 남자가 필라테스 배우러 가면은 좀 변태같이 보이는 게 있어서 뭐 언젠가 한번 배워볼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옥순 씨의 이상형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고 하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존경심이 드는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이상형이래요. 근데 사실 이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고 이상형을 밝히는 여자분들이 사실은 진짜 제일 깐깐한 사람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야 된다.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돌려 얘기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필라테스랑 요가가 남자한테 좋다던데. 그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원래 마른 몸에 근육이 되게 빡빡하게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한쪽 다리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한 자세 한 자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다 다섯 개, 열 개 막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해보는데 오른 다리로는 되는데 왼쪽 다리로는 앉았다 일어났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 운동을 너무 등한시한 거지 나도. 근데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게 약간 좀 그런 기본적인 코어 근육을 좀 단련시켜주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데 남자도 쫄쫄이를 입어야 되나? 쫄쫄이 입어야 되면 못하고 쫄쫄이 안 입어도 되면 좀 하고 싶긴 한데 혹시 필라테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필라테스를 하신다면 필라테스를 하시면서 남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좀 증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순 씨가 또 약간 쎄한 얘기를 해요. 옥순 씨의 결혼 로망은 저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은 거래요. 근데 뭐 이게 진짜면 너무너무 좋은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부모님 너무 화목해.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서 부모님들을 실제로도 많이 뵀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가족 진짜 짱 화목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하는 사이야. 최고의 부부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로 그런 거를 잘 못 봤어요, 제가. 오히려 조금 좀 순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콩가루인 집안이 더 많던데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다고 뭐 옥순 씨네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경험상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지나칠 정도로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이상적인 부부야라고 얘기를 정말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최고야라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보면은 다 별로던데. 그런 걸 또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뭐 옥순 씨는 당연히 진짜겠죠. 오, 드디어 마지막 여자 현숙이 등장합니다. 현숙 씨의 나이는 92년생 33살이라고 합니다. 92 특집이네. 현숙 씨, 현숙 씨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셨고요. 하는 일은 회계사다. 와, 근데 미국, 캐나다 두 국가의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데요. 그럼 시험을 따로 보셨다는 뜻인가? 그러네. 이야, 대단하신데? 그리고 현숙 씨는 1화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밴쿠버에 자가가 있다. 대단하시죠? 와우, 현숙 씨 집 근처 풍경이 나오는데요. 너무 이쁜데, 동네가. 뭐야? 동네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 오셔가지고 3년째 살고 계시고 강남에서 지내고 계시대요. 캠핑, 테니스, 수영에 스키까지 활동적인 걸 좋아하신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은 발리를 갔다 오셨다는데, 그죠? 뭐 회계사 분들이 바쁜 시즌이 있는 반면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즌이 또 있죠. 그리고 현숙 씨는 본인의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심하고 잘 챙겨주는 남자. 그리고 대화할 때
돌직구 스타일로 그런 화법을 쓰는 남자를 좋아하신대요.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하면서도 또 세심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를 좋아하네. 쉽지 않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현숙 씨의 이상형은. 현숙님은 아무랑도 커플이 안 됐으면 왜요? 아까워서요? 근데 누구랑 되면 좋을까? 매칭이? 누가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는 남자가 이번 기수에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근데 현숙 씨 진짜 되게 뭐랄까 이목구비가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너무 고급스러워 사람이, 그쵸? 근데 그에 비하면 이제 남자 출연자분들이 조금 그 이목구비가 중구난방이긴 하죠. 그리고 현숙 씨는 약간 멘탈도 건강하신 것 같고 여출들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은 분들이 좀 있네요. 그쵸? 뭐 제 입에 굳이 담진 않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떠오르네요 머릿속에. 그리고 현숙 씨는 또 다른 자기의 이상형의 조건으로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사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취미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꼽는데요. 쉽진 않다. 현숙 씨도 약간 좀 유니콘 같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게 교과서적이긴 한데 조금 디테일이 좀 있네. 이상형 조건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된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히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현숙 씨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 캐나다 어디든 살 수 있고 굳이 캐나다를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캐나다라는 건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완벽한데? 현숙 씨 완벽한데요? 현숙님은 배우 한예진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여러 연예인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너무 그 고급진 느낌이 참 좋아, 그쵸? 그러니까 예쁘고 귀여운 사람은 많거든요, 여자들 중에. 나는 솔로에서도 지금까지 예쁘고 귀여운 여자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되게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현숙 씨는 되게 분위기가 있으셔. 되게 고급스러워 사람이. 그리고 현숙 씨의 이상형은, 외적인 이상형은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현숙 씨도 결혼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완벽한 남자를 찾는 것 같은데 그냥. 현숙님은 나랑 비슷한 조건이면 돼라는 느낌인데 나랑 비슷한 남자 찾기 힘들어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현숙 씨가 조건이 뭐 당연히 좋죠. 외모도 뛰어나시고 조건도 좋긴 한데 너무 유니콘을 찾는 느낌? 완벽한 남자를 찾는 느낌? 이러면 사실 결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체격이 좀 있는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끼신대요. 근데 뭐 이거 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 현숙 씨가 얘기하는 이상형의 조건이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다 원하는 조건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나랑 취미가 같고 멘탈 뭐 건강하고 뭐 자기 꿈 확실하고 운동에서 체격 좋고 모든 여자들이 다 원하는 이상형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현숙 씨도 나이가 사실은 3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데 그런 유니콘 같은 남자는 이미 결혼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현숙 씨도 너무 예쁘시고 아름답고 분위기 좋고 막 하시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레이디 가가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예고편이 나오네요. 그리고 자기소개 후에 여자분들이 모여서 영수의 고양이상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한창인데요. 과연 누가 영수의 이상형인 고양이상인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영수가 조금 이제 뜨거운 감자죠. 현숙님은 현재 한국에서는 직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한국에서 무슨 뭐 하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직업이 없대요? 네, 강남 사신다고는 하던데. 앞에 놓쳐서 못 봤어요. 언제 라이브 올려주시나요? 잘 때 듣고 싶어요. 라이브 끝나자마자 라이브 풀 영상은 올려놓긴 하는데요. 이제 라이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좀 부적절한 언행이라든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정제하고 조심해도 돌이켜 봤을 때 이 얘기는 하지 말 걸 하는 얘기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오늘도 라이브를 거의 한 3시간 했잖아요. 3시간 하다 보면 이제 말실수가 저도 섞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채팅 실수가 섞이기 때문에 라이브를 바로 올리긴 하지만 이제 회원 전용으로 올려놓고 있고요. 그걸 이제 정제하고 필터링을 거쳐서
보통은 하루나 이틀 후에 편집본을 올리는 편이죠. 아, 전에 한국에서 잠깐 일했다 그랬어요. 약간의 페이크가 있네. 그리고 영수 씨가 여자 숙소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영자를 찾네요. 그리고 영수는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1순위가 영자님이었대요. 그리고 영자 씨도 호감 가는 남자 중에 영수가 있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네요. 이 둘은 그냥 그 일명 얘기하는 왁구에 서로가 이제 서로한테 끌린 거죠. 둘 다 뭐 비주얼 훈훈하니까. 아, 그리고 그 시각 영식 씨가 영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영자는 이미 영수가 채갔죠.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데이트 선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나 영수인데 나 외로워 이거 아시죠? 그걸로 선택을 한다고 해요. 자, 나는 솔로 30기 2화 다 봤습니다. 오늘 이제 재밌게 봤다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재미가 막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어요. 아, 쉽지 않았다. 다 보기.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픈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끝까지 나는 솔로를 보기가 되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 어쨌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